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참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들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해서 코로나19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짚어놨습니다. 분석도 해놓고 또 세계 유명인들의 인터뷰도 실어놓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0가지는 바뀌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10가지가 바뀌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그 바뀌는 자체가 와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요. 진짜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헌법 권한을 넘는 정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 위에 정부가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되는 소리예요. 코로나19가 전시체제를 방불케 했잖아요. 전 세계가 말입니다. 전시체제라는 게 뭡니까? 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정부들은 돈 막 풀죠. 그죠? 돈 막 풉니다. 그 돈 푸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규제할 사람이 없어요. 견제할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요. 견제할 사람이 규제가 아니라 견제죠. 견제할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도요. 전시 수준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다 수긍을 해줍니다. 법 위에 정부가 올라선다는 건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거대 정부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정부가 아주 작은 정부가 아니라 엄청난 거대 정부예요. 엄청난 거대 정부. 이렇게 거대 정부가 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국가들 입장에서. 아니 법 위에 정부가 있으니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헌법 권한을 넘는 정부가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에 공산화 바람이 불었어요. 전 세계에 공산화 바람이. 사회 불만 계층이 이 위기 때는 늘어나거든요. 그런 불만 계층의 위기에 등을 업고 예, 마구 나가는 좌파 정부들. 그래서 공산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요. 살이 떨립니다. 살이. 예.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전시 수준을 방불케 하는 것도 그렇고요. 돈을 푸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뭐 당장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그러다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라는 거대 권력이 밀어붙일 수 있는 대로 다 밀어붙인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헌법도 바꿀 수 있는 물론 헌법은 못 바꾸죠. 헌법은 못 바꾸는 헌법은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바꾸는데 모르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번째 변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당장 그겁니다. 각자 도생 나라들이 계속 커질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라만 이야기했지 이게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개인까지도 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탈세계화 바람이 불 거예요. 탈세계화 바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미국 중심주의를 꿈꾸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지금까지도 그 지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각자 도생의 길. 그 나라는 그 나라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거 보세요. 유럽연합에서. 그러면 각자 도생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가 블록화돼 있잖아요. 예. 당장 유럽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이라는 EU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것도 깨지지 않을까요? 저는 깨지리라고 봅니다. 깨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연합 자체도 지금 저는 깨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글로벌 산업을 보면요, 분업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분업체계로. 당장 보자고요. 일본의 첨단 부품 생산하고 우리는 그 부품을 가지고 중간재 만들면 그 중간재가 중국에 가서 완성품을 만들어져서 유럽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팔리잖아요. 이렇게 글로벌 분업체계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 깨진다는 거예요. 자국 중심의 밸류체인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 이것도 각자 도생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만큼 이게 세계화가 문제가 아니라 탈세계화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 세계에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을 엄청 푸는데 각국에서 돈 엄청 풉니다. 예. 대한민국만 푸는 게 아니에요. 예. 전 세계가 돈을 풀어. 근데 돈이 안 돌아. 통화 승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지고 유럽도 떨어지고 대한민국도 떨어지고 있어요. 통화 승수라는 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통화 승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확확 돈다는 이야기고요. 통화 승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통화 승수가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통화 승수가 낮다는 것은 돈이 안 돈다. 돈이 안 돈다는 것은 저물가도 가능하고요. 또 저성장은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저물가 저성장 일본식 장기 불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되니까 말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예. 그만큼 지금 일본식 장기 불황이 전 세계를 덮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가 전 세계를 이끌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당장 우리도 봤잖아요. 인기 영합주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봤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준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예. 포퓰리즘 정책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득세하고 그렇게 되면 포퓰리즘 정책들이 만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대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고 중국은 실제로 값싼 제품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마구 팔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중국이 재패할 건가? 경제력이 더 커질 건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질 건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긴 해요. 왜냐하면 유럽 각국이나 뭐 독일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책임 너네 져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이 먼저 코로나19를 빠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럽 공장, 미국 공장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 공장만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게 물이다. 뭐 물이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장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예. 저는 그런 위험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회사에 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는 개념도 남한은 있겠지만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산될 겁니다.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지금도 이미 재택근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여서 일한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흩어졌는데 시너지를 낸다 하는 쪽으로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7번째인가요? 예, 7번째는요. 온라인이 지배한다. 이거는 뭐 이미 나온 이야기죠. 그죠? 재택근무가 되니까 온라인이 지배할 수가 있겠죠. 쿠팡 보세요. 쿠팡 1분기 매출이요. 4조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해요. 4조 원을요. 작년에 쿠팡이요. 7조 정도 했어요. 7조를 좀 넘겼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런데 1분기에 4조예요. 이러면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요. 기업들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온라인이 그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롯데쇼핑도 문을 닫는 곳이 많고 이마트도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오히려 사람을 늘리고 있어요. 그만큼 온라인 쇼핑이 득세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이 악수가 사라지지 않겠냐 이래요. 요즘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죠.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예.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가. 서양식이잖아요. 악수라는 게. 예. 그런 문화가 바뀌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들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 자체가 이게 악수가 없어지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친근감이 많잖아요. 예, 그런 악수가 없어지면 야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문화가 바뀝니다. 악수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8번째인가요? 예, 8번째는요. 이게 젊은이들이 장기 실업이 늘어난다. 예, 장기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IMF 때 겪었잖아요. 아니 당장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자고요. 금융위기 때. 예.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요.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 실업난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젊은이들의 어떤 실업난도 점점 더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잠재 실업률까지 따지면요. 지금 뭐 5명 중에 1명이 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실업은 심각하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당장 뭐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10번째는요. 이게 환경 존중이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죠. 파란 하늘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봄이거든요. 봄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하늘이 진짜 해참도 안 합니다. 예. 그야말로 잔뜩 연무가 낀 것처럼 찌푸려져 있죠. 그런데 요즘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이게 황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야, 환경이 뭐냐? 건강이 뭐냐? 이런 우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야, 제가 한번 10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연배들이 전부 다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저처럼 이런
나이가 있는 사람들 특히 말입니다. 이 달라진 세상에 빨리 변화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빨리 변화하고. 그중에서도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변화의 속도에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말을 쓸게요.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힘이 넘쳐나야 됩니다.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말입니다.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아마 인터넷이 확산되고 나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뭐 40대, 50대, 60대들 결국 인터넷 세상에서 많이 밀려났잖아요. 지금이 그런 세대가 또 올 거예요. 코로나19 세대 이후에는요. 그 인터넷 세대보다 이 PC 앞에서 잡반 두드리는 것보다가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자, 우리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정환전 TV가 경제방송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어울렸으면 싶습니다.